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지금 보이는 형상이 그 유튜브 멤버십 회원님 질문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작업을 마치고 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 EV에 못따기를 주는 작업을 질문을 하셨어요. 한번 커브를 그려볼까요? 그리기 위해서 커브 여기에서 모든 끝단 할까요? 모든 끝단 체크하시고 이제 면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체크하시고요. 여기 이렇게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끝단 생성하는 기능이 이제 좀 그 상위 버전에서는 그 안에 있는 부분을 생성하지 않는데 아직 이제 그 9버전은 그런 기능이 없어서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자, 확인한 다음에 솔리드를 제한 나머지를 반전을 시켜서 선의 굵기를 좀 두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지금 이제 못따기를 원하는 부위가 이제 필요한 대상 커브만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Alt 2를 해서요. Alt 2를 해서 이렇게 보이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 이제 트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 트림 한 요소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여기서 트림하겠다 하겠습니다. 트림이 돼 있네요.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도 이 대상이 쪼가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얘를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지우니까 형성이 되네요. 자, Shift 버튼 눌러서 선택을 했을 때 혹시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 삭제해 보겠습니다. 딱히 중복된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다시 이제 화면에서 끝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점 표시. 우리가 예상한 대로 끝점이 있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딱히 F4 눌러보겠습니다. 일단 원호 형태로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직선 형태, 여기도 직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직선 쪼가리 같은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연결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직선, 이제 대상 도형이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수정해서 연결 기능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하고 여기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연결될 수 없다고 뜨네요. 자, 그러면 연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F4 눌러보면 직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플라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등각 보기 하게 되면은 이제 얘는 지금 3D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 차이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가 높이 차이가 이제 경사지게 내려오는 구간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못따기를 한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Alt 2를 해서 솔리드만 Alt 2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공 경로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2D 윤곽에서 윤곽 가공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좌측 보정이니까 역으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한 다음에 공구는 이제 스포 드릴로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목록 공구에서 거르기에서 스포 드릴로 선택 취소 그리고 스포 드릴 확인하신 다음에 가장 작은 걸로 해 보겠습니다. 절삭은 이제 못따기 작업이니까 3D 못따기 체크하시고 너비 값은 작게 주겠습니다. 날 끝 옵셋은 일단 1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복귀는 일단은 끄고요. 연결 조건에서는 안전 높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대값 Z형을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간점을 진입 복귀는 일단 체크는 해야 될 것 같네요. 중간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은 체크는 끄겠습니다. 중간점이 실행이 안 되고 있네요. 지금 시작하는 위치가 여기에서 약간 형상이 좀 작은 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이 형상이 상당히 작네요. 그러면은 날끝 옵셋을 좀 줄이겠습니다. 얘가 0.3 정도 주고 0.2 정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에서 이제 작업이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3D 못따기 기능으로 작업을 했을 때 과연 이제 벤치 못따기가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소재를 이 형상으로 해서 모의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의 가공 옵셋 경로 확인, 이제 검증 옵셋에 들어가서 솔리드 형상을 소재로 하겠다라고 해서 솔리드를 선택해 주시고요. 다시 이제 모의 가공 가서 모의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 프레임 형태가 지금 보이고 있어서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플레이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시켰는데요. 못따기가 주어지는 걸 보면 좀 약간 여기는 좀 크게 되고, 그다음 완만한 부분은 이제 잘 나오는데요. 경사가 있는 구간에서 못따기가 좀 차이가 발생을 해요. 완만한 평평한 구간은 좀 괜찮은데 형상이 상당히 좀 작은 편인데요. 그래서 이거 캐도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마무리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거하고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거하고 못따기 값을 0.2를 줬는데 0.2를 줬는데요. 0.2. 네, 상당히 커 보이네요. 0.1 정도 줘보겠습니다. 0.1 정도 해서 다시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의 가공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0.1 정도 준 건데 다른 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가 좀 커 보여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3D 못따기 기능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투영 가공용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투영 가공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얘만 Alt1을 해서요. 바닥에 있는 2D 형태의 커브를 생성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3D 형태에서 커브를 추출했고요. 그리기에서 커브에서 모든 끝단으로 해서 솔리드 이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끝단을 추출을 해봤어요. Shift 버튼 눌러서 Alt1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경로는 안 보이게 해놓고요. 평면 보기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 그 다음에 직선. 지금 여기는 이제 3D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커브가 아니기 때문에 직선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직선, 원호,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이 있는데요. 얘를 두께만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만 약간 두껍게 해서, 자, 그럼 Alt1을 해보겠습니다. Alt1을 했는데 Shift 버튼 눌러서 얘하고 솔리드하고 다시 Alt1을 하겠습니다. 자, 평면 보기 하게 되면 3D 못따기로 하지 않고 지금 이 형상은 이제 2D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으로 해서 얘를 다시 체인을 잡아 보겠습니다. 체인이 안 잡히네요. 자, 그러면 얘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전을 시켜서 다시 Alt1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가공 경로 윤곽 가공 체인 잡고요. 자, 공구에서 공구는 똑같이 이 공구를 사용하고요. 얘는 2D 못따기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0.3에 0.1 정도 하겠다. 이렇게 놓고 0.3, 0.1. 네. 그리고 깊이 됐고 진입뽑기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연결 조건에서는 증분호 똑같이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못따기가 얘도 마찬가지로 진입뽑기를 선택해서
가운데서 시작하도록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구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작업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현재 이 경로가 이게 생성된 걸 볼 수 있죠. 자, 이 경로를 좀 띄워놓는 게 좋겠나요? 지금 보면 Alt 1을 해보면 반투명으로 보겠습니다. 경로가 이제 밑에가 생성돼 있죠. 그래서 얘를 조금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연결 조건에서 절대값으로 상단 위치를 한번 찍어볼까? 상단이 0이구나. 그러면은 0에다가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0, 한 10 정도 올릴까요? 10 정도 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10인 기준을 10으로 해서 재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경로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죠. 현재 이 경로는 2D 윤곽가공을 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방금 생성한 2D 윤곽가공을 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곡면 정삭에 보시면은 이제 투영 가공이 있는데, 투영 가공을 체크하신 다음에 대상 곡면을 선택하시고요. 확인하신 다음에 체크됐고 그냥 확인하시고요. 공구는 동일한 공구를 사용하겠다 체크해 주시고, 이제 대상 가공 이제 여유가 있는데요. 여기는 마이너스 한 0.1 정도 일단 줘보겠습니다. 0.1만큼 그 곡면 드라이브 곡면에서 0.2만큼 공구가 이제 절삭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툴패스 적용할 NCI 파일이 이제 툴패스가 되겠죠. 툴패스 선택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이는 2D 경로가 이제 곡면에 투영이 돼서 보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생성된 경로가 약간 좀 이상하게 생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특이하게 올라가네요. 이렇게 가서 움직였는데 투영 드라이브 대상 곡면에서 자, 확인해 보니까 이러네요. 지금 스폿 드릴로는 이제 이 작업 하기가 안 되고 챔퍼밀이라고 하는 공구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챔퍼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공구에서 스폿 드릴 같은 경우는 끝이 뾰족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끝이 약간이라도 우리가 이제 조각 가공할 때 사용하는 패턴인데, 이 끝이 평평한 부분이 한 100분의 1 정도 거의 이제 뾰족하다고 보면 되겠죠. 이 값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경로가 생성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다른 버전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간혹 이제 조각 가공이 이런 기능이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얘도 지금 그런 형태를 취하네요. 일단 끝부분을 좀 작게 하시고 직경값을 6으로 수정을 했어요. 아까 이제 스폿들이 5파이였다면 뭐 5로 수정해도 되겠지만, 직경값은 그닥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이게 이제 90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끝부분에 약간의 100분의 1 정도의 그 값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로를 생성하는데 500번이니까 좀 그러네요. 일단은 뭐 1번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공구 번호는 바꿔서, 얘도 지금 조각 가공처럼 이게 뜨는데 설정이 지금 설정 값이 좀 다른가 보구나. 일단 얘를 1번으로 일단 바꾸겠습니다. 피드나 회전수는 피드 회전수 바꿀까요? 한 3000에 1000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에 1000에 1000으로 바꾸고, 커팅 스피드 뭐 됐고, 여기도 1000 정도 주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작업자가 알아서 바꾸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이렇게 바꾸고요. 가공 여유는 0으로 했습니다. 0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대상 가공 경로 선택을 했고요. 자, 확인하고 재생성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경로가 생성이 되는데요. 자, 지금 이제 공구가 내려와서 쭉 작업을 하고 있죠. 근데 아까
3D 못따기로 한 거하고 지금 현재 이 방법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이제 곡면 정사 가공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이 면을 인식을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면의 엣지 부분을 지금 쭉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가공 못따기 하고자 하는 값만큼 지금 0으로 해놨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0.1을 주게 되면, 자,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의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3D 못따기로 했을 때하고 차이가 뭔지 한번 보면,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일정하게 이제 못따기가 형성이 돼요. 지금 보시면은 뭐 거의 비슷한 형태로 못따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D 못따기 기능을 이용하면 이제 경사가 지금 얘는 좀 어느 정도 완만한데 경사가 심하거나 또는 45도가 넘어가거나 그럴 때는 사실은 이제 45도가 넘어갔을 때는 이제 챔퍼밀은 조금 맞진 않고 그럴 때는 이제 브랜드밀을 사용해서 작업하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 이거하고 이제 여기 3D 못따기하고 비교를 하자면 3D 못따기에서 줬던 값은 0.1이었죠. 0.1 줬고 지금 현재 여기에도 0.1만큼 줬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비교할 수 있을까? 비교를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얘를 다시 한번 모의 가공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 했을 때 약간 보시면 이제 여기 부분이 조금 이제 일치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차이가 발생하는데, 예,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얘를 잠깐 캡처를 해 놓을까요? 캡처를 한번 캡처를 할 수 있을까? 됐고요. 네, 캡처까지는 됐고, 이런 방법도 있고, 자, 여기서 이제 투영 가공으로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투영 가공을 하는 게 좀 더 이제 절삭되는 부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투영 가공으로 작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질문하신 분의 요청사항이 뭐였었냐면, 우리가 이제 못따기 양이 적으니까 그냥 해도 뭐 별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여기서 시작해서. 근데 여기서 수직으로 바로 내려가서 시작되는 것보다, 여기 이제 시작하는 위치가 여기인데, 한 이 정도에서 내려가면서 진입을 하는 형태를 원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투영 가공 같은 경우는 대상 경로를 이제 생성을 할 때, 2D 못따기 생성할 때 이렇게 진입복귀를 주게 되면 얘가 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경로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 투영 가공에서의 진입복귀를 줘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진입복귀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진입복귀가. 여기 이제 진입복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여기를 0이라고 주고요. 각도는 이제 진입 각도에 대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게 0도거든요. 그러면은 밑으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90도라고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공 방향에 대해서 진입 길이는 한 3 정도 줘볼까요? 자, 이런 형태로 하겠다라고 해서 얘는 0으로 주고, 각도는 이제 90도,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90도가 되겠고, 얘도 3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재생성을 했을 때, 자, 보시면 이제 경로가 이제 위에서 내려올 때, 키보드 S를 눌러보겠습니다. 내려와서 옆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성 속도로 하면 천천히 해서 쭉 내려가는 거죠. 진입해서 여기 터치를 하고 터치한 다음에 쭉 진행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쭉 가서 여기도 넘어갈 때 이 부분을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못따기 주면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돌아오고 끝날 때 이 지점에서 못따기에서 빠져나온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입복귀 방법을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게 이제 세 군데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경로를 따로따로 다시 생성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다행히 보니까 120도 각도를 이루고 있어서 선형 배열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경로에서 선형 배열 가공 체크하셔서 회전을 취하겠다. 방금 선택한 경로를 좌표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NCI 파일을 회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3개, 시작 각도는 120도, 120도가 맞나? 120도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120도 각도로 시작을 하는데, 개수는 3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평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경로가 생성이 될 것 같고요. 얘를 한번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네.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얘를 이제 모의 가공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못따기는 2D 형태는 뭐 2D 못따기 하면 당연히 되겠지만, 이제 3D 형태를 취할 때는 2D 형태로 경로를 생성한 다음에 그 경로를 이제 대상 드라이브 공면에다가 투영을 해서 작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작업하다 보니까 이제 공구가 주의할 점은, 이제 보통은 이제 볼앤드밀로 3D 형태는 이제 면치를 주는 게 좋은데, 볼이 아니고 스포트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밑에 챔퍼밀 형태를 취해서 이제 공구열을 보시면 이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건을 주시고 경로를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유튜브 멤버십 회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